안녕, 하라마 태호야.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낯설고 좀 웃기지?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너희들을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올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광운중, 정화여중, 성일중, 대강중 이렇게 네 학교를 맡다 보니 선생님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의 내신을 대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약간 영상 매체를 떠올리면서 이 영상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 근데 우리 하람이 태호가 사실 선생님이랑 국어 공부를 같이 함께 한지 한 2달 정도 되었는데 요 2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과연 우리 하람이 태호가 수업을 잘 따라왔고 또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가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 때 좀 너희들이 국어를 걱정을 특히 많이 하고 성적을 더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따로 빼서 하람이 태호에게 이 개념 작품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 생색을 하나 내자면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내년에 쓰지 못해. 왜냐면 지금 너희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가 1호 개정이라서 내년에는 22개정으로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다 바뀌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찍는 게 거의 일회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하람이랑 태호가 올파이에 와서 또 좋은 성적을 잘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찍는 거니까 운동 갔다 와서 피곤하더라도 선생님 강의 잘 듣고 꼭 필기도 잘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어때? 복습 많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개념이 기억이 안 난다, 작품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언제든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선생님한테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도록 해. 알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 하람이랑 태호가 처음으로 볼 개념은 바로 문법이야, 문법. 선생님이 얼핏 들었는데 너희들 지금 3단원 문법 학교 수업에서도 나가고 있다고 들어서 선생님이 이참에 첫 번째 수업은 이제 문학이 아니라 문법으로 하자 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 이 문법 개념 너희들이 처음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와. 알겠지? 그러면 수업을 하기 전에 이 교재에 대한 구성을 조금 소개하려고 해. 왜냐면 이제 구성을 봐야 너희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더 이해할 수 있겠지? 일단 1페이지는 표지고, 참고로 페이지는 여기 선생님 교재에 맨 위쪽, 이제 가운데 맨 위쪽 상단에 있으니까 이 페이지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페이지는 표지고, 2페이지랑 이제 3페이지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의문 체계에 대한 개념이 쫙 나와 있어. 정리되어 있는 빈칸이고 선생님은 이 빈칸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의 빈칸을 선생님이 시험으로 보거든. 내신 대비 때. 그래서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다음 주까지의 숙제가 요 2페이지, 3페이지 개념 빈칸을 채우는 게 또 테스트의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 빈칸 연습할 수 있도록 요 4페이지랑 5페이지에는 빈칸 뚫어둔 부분을 선생님이 교재에 넣었으니까 요걸로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페이지를 보면 이 지문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 요게 바로 이제 선생님이 빈칸을 채우면서 우리 태호랑 하람이랑 진도를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사실은 답이 다 채워져 있어. 그리고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빈칸이 되어 있어. 선생님이 왜 빈칸이 있는 것을 한 번 더 가지고 왔느냐? 이제 이 앞 페이지는 사실 답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약간 복습 용도로 보고요. 선생님이랑 수업 진도 나갈 때에는
요 12페이지부터 빈칸 채워 나가면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빈칸 없이 그냥 말만 선생님 이렇게 쭉 하면 너희들 그냥 약간 팟캐스트처럼 어때? 듣다가 졸잖아. 그러니까 펜 들고 어때? 수업 강의 영상 보면서 필기해야지. 그치? 그래서 12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진도 수업 지금 나갈 거고 요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끝나면 18페이지부터는 내신 기출 문제라고 해서 또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풀어와야 할 문제가 여기 있어. 그래서 총 30문제지? 여기 문제 풀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 다음 소단원으로 넘어가게 돼.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17페이지까지 진도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뒤로 쭉 넘어가면 여기 40페이지부터는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 근데 이 교과서도 얘들아, 그냥 너희들이 평소에 쓰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서 교사용으로 사용하시는 주석 교과서라고 하거든. 그 주석 교과서를 선생님이 여기다 담아놨어. 그래서 40페이지부터 요 56페이지가 또 이 3-1 의문체계 소단원 범위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진도 수업 나가고 여기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복습하고 살펴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업하면서 계속 천천히 어느 쪽 피세요? 지금은 이 부분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교사용 교과서 부분까지 끝나면 요 72페이지까지는 요거는 지금 출판사 문제야. 그래서 소단원 5분 테스트부터 지금 어휘 보충 문제, 초단원 지필평가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오늘 4시간 안에 끝낼 거야. 요거는 선생님이 이 다른 학교를 봐주고 있을 때 우리 태호랑 하람이가 먼저 스스로 여기 있는 지필평가 문제까지 풀어본 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같이 진행할 거니까 오늘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의문체계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듣고 그리고 문제 풀어본다. 요게 오늘 수업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갈게. 12페이지 여기로 넘으면 돼. 앞으로 넘어와. 자, 보자.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또 가지고 온 건데 같이 이 만화 속 상황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의문에 대한 문법을 탐구해 볼 거야. 자, 어떤 선생님이 이 두 학생에게 이렇게 말하지. 다음 단어들의 뜻을 알아볼까요? 하니까 물불, 발불 이렇게 있네. 물과 불, 발과 불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물과 불과 발과 불의 이미지를 떠올려. 그랬더니 물과 불은 뭐하고 뭐를 지금 어떤 차이가 있어? 미음과 비읍의 차이가 있고 발하고 불은 어떤 차이가 있어? 아와 우 차이가 있지. 그치? 우리 친구 이 앞에 있는 귀여운 두 친구가 잘 찾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바뀌어도 단어의 뜻이 달라진대. 요거는 밑줄을 쳐볼까?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바뀌어도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이처럼 중요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해요. 라고 선생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네. 그래서 의문의 뜻이 뭐냐 정리를 하면 의문의 개념. 바로 우리 말에 뭘 구별해주는? 뜻을 구별해주는. 자, 선생님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뭐의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 즉, 소리로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그래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그래서 다음 단어들의 말의 뜻을 구별해 보면 밥과 삽은 어때? 비읍과 삽으로 뜻이 달라지고 막다 먹다는 아와 어의 차이가 있고
시작과 시장은 기역과 이응의 차이가 있지.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요 밥하고 삽의 비읍과 시읍 위치가 어떻냐면 소리를 낼 때 이 비읍이 먼저 소리가 나? 아가 먼저 소리가 나? 그렇지. 비읍이나 시옷 소리가 먼저 나지. 요렇게 비읍과 시옷이 얘들아 처음 소리 나는 곳에 위치해 있잖아.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성이라고 해. 지금 이 밥과 삽은 초성, 비읍, 시옷의 차이가 있다. 즉 첫 소리에 나오는 비읍과 시옷이 서로 달라졌다라는 거고, 요거는 어때? 미음이라는 초성은 같지만 그 다음에 소리 내는 아, 그러면 얘는 가운데에서 소리 나잖아. 중간에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소리. 우리가 가운데 소리를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성 아와 때문에 단어들이 말의 뜻이 구별됐죠. 그 다음 시작과 시장은 어때? 첫 소리와 중간 소리, 초성과 중성은 같지만 요 끝소리, 기역과 이응이 다르죠. 그래서 끝소리라고도 불리는 이 소리를 우리가 끝났다라는 의미, 종결, 종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친구들 여기 필기 잘 해주세요. 혹시나 필기가 느리다 싶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일시정지하고 필기한 다음에 재생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 봅시다.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아와 악을 발음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실제로 발음해봐. 했더니 이 여자친구가 아 하고 발음하니까 어때? 지금 휴지를 갖고 있네, 이 남자애가. 화장실을 가려고 한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이 휴지가 어때? 이 여자친구의 아라는 소리로 인해 어때? 지금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어때? 이 어린 이 여자친구가 요 허파에서 나오는 이 공기를 성대를 거쳐 발음기관에서 아 하고 내지르는 이 흐름이 계속 어때?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이번에 악을 했더니 휴지가 어때? 흔들려 안 흔들려? 계속 안 흔들리고 멈춰있지? 그럼 어때? 중간에 악 하고 소리를 내다가 막힌 거야.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생님 악을 발음할 땐 숨이 나오다가 막히는데요 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지금 이런 아와 악 발음을 함으로써 지금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실험 결과, 관찰 결과 어때? 이 아처럼 공기의 흐름이 계속 흘러나와, 계속 느껴져. 이 말은 어때?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 계속 나와.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발음이 돼. 공기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근데 반대로 악처럼 사실 악의 마지막 발음이 기역으로 끝나잖아. 기역 소리로 끝나잖아. 그래서 악에 나오는 기역처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온다면 이거는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한다. 다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으면 모음, 장애를 받으면 자음이다. 알겠습니까? 요게 우리 모음과 자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빈칸 채워봅시다.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온다면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온다. 요게 이 모음과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다음 우리 모음을 먼저 보네요. 여기 교과서에서는. 자, 그럼 모음을 발음해보고 모음을 발음했더니 아, 에, 에, 오, 웨, 우, 위, 이, 야, 여, 요, 유, 예, 와, 웨, 워, 웨, 의 발음 연습했어요. 자, 지금 이 모음 총 개수가 몇 개냐? 지금 위에 게 10개, 아래 게 11개. 그래서 총 21개예요. 모음 개수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돼, 얘들아. 그랬을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라는 기준이 있네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해본대. 그럼 처음 발음했을 때, 소리를 냈을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모음이라 그러고요.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면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쵸? 그랬을 때 변하지 않는 모음이 뭐가 있냐? 아에, 어에, 오에, 우이, 으이 10개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나머지 야여, 요유, 예예, 와워, 웨, 워웨, 의는 11개입니다. 지금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모음은 다 어때? 장애를 받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도 변하지도 않는 모음도 있고요. 장애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나오지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모음을 발음해보고 그럼 지금 얘들아 이렇게 아, 에, 어, 에, 오, 웨, 우, 위, 으, 이 10개의 모음은 바로 뭐다? 단모음이야. 근데 이 단모음은 어때 얘들아? 고정되어 있잖아. 발음할 때 위치나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모음 10개는 어때? 기준을 세울 수 있어. 도대체 어디에서 정확하게 소리가 나고 어떤 모양으로 소리가 나고 어떤 높이에서 혀의 높낮이에서 소리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변해버리면 규정할 수가 없어. 애매하잖아. 변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젠지도 모르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 10개의 단모음을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체계화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때? 점점 이 단모음의 체계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왜 단모음을 우리가 이렇게 기준별로 나눌 수 있는지 자체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폭이 넓어질 거야. 자, 다시 그래서 이 단모음을 또 10개를 각 기준에 맞게 분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준, 단모음을 우리가 나누는 그 10개를 표로 그릴 수 있게 체계화될 그 기준이 바로 체계화되는 게 입술 모양이야. 이 아에, 어에, 오에, 우위, 이 중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발음해야 되는 모음을 뭐라고 할까? 동그라서 이게 원형, 그래서 원순이라고 하거든? 이거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 뭔가 입술을 모아서 동그랗게 발음해야 되는 걸 원순이라고 해. 그랬을 때 풀이를 하자면 요 원은 당연히 원형이고 동그라니까. 그리고 순은 입술 순자야. 한자야, 한자. 입술순. 그래서 원형 모양의 입술로 오므려서 발음하면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이렇게 나눈 거야.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은 거랑 둥글게 오므린 거랑. 그럼 그게 어떻게 나뉘냐? 요거 지금 얘들아 오타야. 미안해. 치읓이 아니라 이거는 오야, 오. 바꿔줘 얘들아. 그래서 오, 웨, 우, 위. 어때? 입술이 약간 모아지면서 동그래지지? 근데 아, 에, 어, 에, 이는 어때? 오히려 입을 벌리면서 살짝 입이 찢어지면서 둥글게 오므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평평하게 입술을 세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평평하다. 평평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입술이 약간 평평해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기준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모음 체계 기준 첫 번째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친구들. 자, 다음 단모음을 발음할 때 아까 이 단모음 10개 중에서 지금 여기 보기에서는 3개만 갖고 왔네? 바로 으랑 어랑 아가 있어. 그럼 이 아라는 단모음을 차례대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냐? 아. 얘들아,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
아를 차례대로 발음할 때 입에 벌리는 정도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아. 점점 입을 벌리는 정도가 커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 순으로 점차 어떻게 돼? 입이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는 어때? 반대로 입이 벌려지니까 혀의 높이는 내려가죠. 낮아지죠. 그래서 가장 입을 많이 벌리고 높이가 낮은 건 으어아 중에 아고요. 가장 입이 덜 벌려지면서 혀의 높이가 높은 으가 있고 이 으와 아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출. 그래서 입도 중간 정도 벌리고 높이도 중간 정도 오르는 낮아지는 그 어가 있어. 이거는 중모음이지. 그래서 아가 같이 지금 나란히 있을 때 혀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낮아진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를 알맞게 말해보자 해서 요 모음을 발음해볼게. 순서대로 첫 번째는 이, 위, 우. 얘들아, 많이 입을 벌리니?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는 입을 위에 있는 이, 위, 으보다는 덜 벌려. 오케이? 오는. 이거는 그래서 중간이야. 이거는 중모음이야, 중모음. 그 다음에 아는 어때? 입을 벌리는 정도가 얘는 작고 얘는 벌리는 정도가 크지. 이렇게. 입을 벌리는 정도가 세져, 커져. 그러면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단모음 계속 볼 때 요 혀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도 어때? 나중에 체계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혀의 높이가 바로 체계화 됐을 때 무슨 체계? 그렇지. 빨간색을 썼던 것 같아. 이거는 모음 체계 기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아이고, 왜 이래? 모음 체계 기준. 오케이? 그래서 모음 체계 기준 두 번째는 혀의 높이다. 글씨가 좀 이상한가? 모음 체계 기준이에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거고 혀의 높이가 중간이면 중모음, 혀의 높이가 낮은 건 저모음으로 나뉜다. 그래서 높이가 높은 고모음과 저모음의 차이를 꼭 기억하고요. 세 가지로 요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이와 을을 차례대로 발음해보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요건 미리 밑줄 쳐놓을게. 마지막 기준이 바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다. 그래서 요거 모음 체계 기준 3. 그래서 첫 번째는 입술의 모양, 두 번째는 혀의 높낮이, 높이, 세 번째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래서 지금 그림을 갖고 왔네. 처음에 이 이를 발음할 때는 약간 혀의 최고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 요 혀가 앞을 향해 있어. 근데 을을 발음하면 이 혀의 최고점이 약간 뒤로 쏠려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무슨 설? 앞전자를 써서 전설. 뒤쪽에 있다 그러면 뒤우자를 써서 후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를 발음할 때는 앞에 놓여 있어. 혀의 최고점이. 을을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다.
그래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음 체계 기준 3가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태호야, 이 모음 체계 기준 3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좀 암기하기 쉽게 표로 정리된 걸 외우면 좋은데 여기는 교과서에는 암기 표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잠깐 2페이지로 가면 여기 빈 공간이 있어. 3페이지로 갈까? 그래서 3페이지에 선생님이 모음 체계표 표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하람이랑 태호도 한번 잘 만들어 봐. 일단은 아까 3가지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무작정 외우면 안 돼. 그래서 모음 체계 기준이 여기 잠깐 보자면 4번 문제 보면 4번 빈칸 보면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여기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 기준 혀의 높이가 높냐 중간이냐 가장 낮냐. 그래서 요 혀의 높이는 입을 벌리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과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평순, 이게 바로 3번째 단모음 분류 기준이었어. 사실 교과서에서는 입술 모양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최고점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보거든. 사실 순서는 의미가 없어. 그래도 선생님이 이 1, 2, 3번을 바탕으로 이 3페이지에 만들어 볼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준이었던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 그리고 세로의 선을 그려서 두 번째 혀의 높이, 높낮이가 높고 중간이고 가장 낮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설과 후설 사이에 살짝 공간을 쌤이 일부러 띄워놨는데 다시 전설과 후설 사이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술 모양. 그래서 평평하냐 둥글둥글하냐. 그래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누고요. 고중저도 이렇게 나눠주면 대충 표가 만들어지거든? 그치?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전설부터 키, 위, 제, 외, 해. 그리고 금, 붕, 조, 아.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후설만 외우는 거야. 아. 이렇게 아를 순서대로 얘기하면서 혀의 높낮이가 낮아지고, 혀의 높낮이는 입을 벌리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지. 아. 그 다음에 원순 2개. 오. 이렇게 아, 오 후설 모음을 외운 다음에 전설은 후설 모음에
2만 더해주면 되거든. 2라는 기준을 삼아서 더하기 2는 에, 더하기 2는 아이에, 더하기 2는 위, 더하기 2는 왜,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 외우든지 그건 상관은 없지만 꼭 여기 나와 있는 요 3가지 모음책의 기준부터 잘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게 분류되는 명칭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모음 10개, 단모음 10개를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음책의 표 선생님이 쭉 적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과서 지문 분석 부분 가서요. 자음 또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 내가면 되겠죠? 14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끊어보면요. 여기 가로 8번까지는 모음과 관련된 거였다면 9번은 자음입니다. 자음. 그래서 우리 자음도 어때? 체계에 따라서 기준이 다 있고 그 기준을 외워놔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말해보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줄여서 조음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얘기했을 때 총 5가지의 위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 혀끝과 윗잇몸, 혓바닥과 센입천장,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목청 요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데요. 요 소리 나는 위치 이 5가지를 조금 더 정리하면요. 밑줄 쳐놓을까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나뉜다. 그래서 입술은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어로 양쪽의 입술이다 해서 양수는, 잇몸은 혀 끝에 잇몸을 대면서 소리가 나오거든요. 요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리을, 시옷, 쌍시옷 제일 많아요. 보면 다 혀 끝이 잇몸에 살짝 닿으면서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혀 끝과 윗잇몸이에요. 잇몸 소리. 우리가 잇몸을 치조라고 합니다. 치조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가장 이 발음 구조 중에 가장 넓고 가장 천장 부분에 있어요. 높은 부분에 있어. 근데 그 입천장이 굉장히 딱딱해. 그래서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고요. 한자로 말하면 국의 음 자체가 입천장 소리예요. 그래서 국의를 잘 벌리세요. 구강 구조 할 때 그 입구자를 써서 이렇게 열어서 보이는 입천장, 국의 입에 열린 입을 잘 벌려서 보이는 구간이 바로 입천장이잖아요. 그래서 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 혀의 뒷부분으로 조금 가면 그 뒷부분과 그 입천장 사이가 또 있는데 그 공간을 봤을 때 입천장의 이 느낌이 앞에 있는 입천장보다 조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혀가 긴 친구들은 조금 더 끝쪽으로 입천장을 만져봤을 때, 혀로 만져봤을 때 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입천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린 입천장입니다. 여린 입천장. 위치는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기 있어요. 센 입천장보다 뒤쪽에 있죠?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은 기역, 쌍기역, 기역, 이응이 있네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이건 여린 입천장 소리고 국의 입천장의 그 질이 살짝 연하다, 말랑말랑해서 연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의 음이 입천장 소리가 두 개 있듯이 국의 음이 경국의 음과 연국의 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목청에서 소리가 이 히읗은 목청에서 소리가 나온다라고 해서 후음, 목청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우리가 후라는 한자음을 쓰죠. 그래서 요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5가지로 나눴을 때 이 5가지 위치의 명칭,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 목청소리까지 5가지 쭉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엔 선생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소리를 내는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그 자음의 소리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네. 읽어보겠습니다. 다와 사를 발음하면서 디귿과 시읒을 소리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다라는 친구를 여학생이 발음했을 때 약간 막았다가 다 하고 공기가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요. 이 남자친구는 사를 발음하면서 약간 뱀소리 같죠? 공기가 약간 그 좁은 틈 사이로 약간 비집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해. 사실 이 만화가 쌤 마음에 들진 않아. 이 친구들 완전 똑똑한 거야 거의. 이걸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그쵸? 그래서 약간 교과서적인 만화야 진짜로. 어쨌든 정확하게 이제 소리 내는 방법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맞아요. 디귿은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소리 내는 파열음이고, 이것도 밑줄 한번 쳐볼까? 디귿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건 파열음이고, 그 다음 시옷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찰음이다. 그래서 자음 중에는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음도 있지만 이 2가지 현상을 다 하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 마찰까지 일으켜내는 파찰음도 있다. 그래서 파열, 마찰, 파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를 발음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네. 자를 여러 번 발음하면서 아까 말한 파열과 마찰을 둘 다 하는 요 파찰음 지읒 소리 내는 방법을 살펴보래. 자. 뭔가 막았다가 터트리면서도 약간 통로에 공기가 쓱 마찰되는 약간 이어지는 느낌. 자를 여러 번 발음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코 밑에 손가락을 대고 나를 발음하면서 니은을 소리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했더니 손가락에 따뜻한 공기가 느껴진대요. 코 밑에 손 대보세요. 얘기할 때 손가락에 따뜻한 공기가 느껴진다는 건 코에서 어때? 공기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어디로? 코로 내보내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코와 관련된 한자음이 바로 비예요. 그래서 콧소리인 비음이 이 니은이 그 비음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밖에도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혹은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가 어떻게 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지면서 공기가 엄청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와르르 쏟아져낸다. 랄랄라 이렇게 공기가 막 입 안에서 엄청 흘러나온다. 그것이 바로 유음이다. 그래서 이 유음은 바로 여러분 흐를 유자를 사용해서 공기가 입 안에서 흐른다. 그래서 흐름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음은 콧소리, 유음은 약간
흐름 소리 라고도 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 10번째 가로를 보면 만화를 참고하여 자음을 소리내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소리내는 방법도 자음을 분류하는 체계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항목이 몇 개로 분류됐냐? 마찬가지로 5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5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 명칭의 뜻도 알아야 돼요. 파열음은 키워드가 뭐다? 막았다가 터뜨린다. 마찰은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킨다. 파찰은 파열과 마찰을 다하는 방법으로 소리내는 자음이다. 비음은 입안의 통로가 막혀지고 공기가 코로 나온다.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거나 떼거나 잇몸에 대었을 때 중요한 건 뒷부분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흘러나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리 나는 방법으로 나눴을 때 이 기역, 쌍기역, 키읔, 디귿, 쌍디귿, 티읕, 비읍, 쌍비읍, 피읍은 어떤 의미냐? 막았다가 터뜨리는 바로 파열음. 한 번 더 써볼게요. 여기다 파열음. 그리고 지읒, 쌍지읒, 치읒 이 3가지는 자, 막았다가 터뜨렸다가 그렇지 마찰까지 되는 파열이 아니라 파찰. 그 다음 뭔가 통로가 막 우리도 모르게 이게 체감이 잘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성대가 분명히 어때 그 통로가 좁혀지고 그 다음 그 사이에 공기가 비벼진다. 그래서 마찰음. 그 다음에 코에 공기가 내보내면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오는 소리가 비음인 거는 니은, 미음, 이응, 느, 무, 응. 이거는 응 소리를 내야 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는 얘들아 비음, 미음이 쓰이지 않았죠? 음가가 없다 했죠? 그쵸? 그래서 약간 양 이런 소리 내면 코에서 공기가 나와요. 마지막 유일한 하나의 자음, 즉 리을은 공기가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흐름 소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5가지로 분류되었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좀만 힘내. 16쪽. 우리 16쪽이랑 17쪽만 하면 끝나요. 네, 16쪽, 17쪽.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만화 보고 보기의 자음들을 이번에 마지막 자음 분류 체계 기준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눠볼게요. 자, 감, 캄을 발음해보래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더니 감감보다 깜깜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캄은 좀 거친 느낌이에요. 이미 이 친구들은 사실 예습을 한 거야, 얘들아. 이걸 어떻게 바로 이렇게 정답을 말하니, 그치? 선생님이 이거는 복습하는 건가 봐, 이 수업이. 이거는 첫 번째 수업에선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치? 아무튼 저 내려갈게. 그래서 이 감감과 깜깜과 캄캄의 소리의 느낌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자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이 자음, 기역, 쌍기역, 키읔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바로 뭐다? 소리의 색인데 기역, 쌍기역, 키읔처럼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자음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볼게. 근데 분류하기 전에 도대체 여기서 선생님께서 쓰신 예사, 된, 거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사 소리는 우리 필기 한번 할게요. 예사 소리는 바로 숨이 보통 숨이라는 건 호흡이죠. 호흡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소리 낼 수 있죠.
근데 된소리는 이 예사 소리와 비교했을 때 다소 숨이 적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리를 낼 때 굉장히 성대에 긴장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표현 좀 더럽지만 살짝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힘주는 느낌? 그 힘줄 때 긴장을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긴장을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숨이 적게 나오고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가 바로 된소리 됩니다. 그 다음 거센 소리는요. 숨이 굉장히 거세게, 세게 나와요.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거친 느낌. 그래서 가장 숨이 세게 나오는 거는 예사된 거센 중에 거센 소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소리의 세기가 센 거는 자 우리가 된 소리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 소리의 세기가 생각보다 호흡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의 세기나 이거를 다른 말로 특성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면 예사소리.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면 된소리. 크고 거친 느낌이면 거센 소리고요. 세기로 따지자면 사실은 거센 소리 다음에 숨이 센 거는 예사소리예요. 소리가 센 거는. 근데 요즘엔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어떤 느낌인지만 잘 기억해줘도 돼요. 한 번 더 밑줄 쳐볼게요. 부드러운 느낌의 예사. 강하고 단단한 된. 크고 거친 느낌 거센 소리.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음에 된 소리가 바로 뭐냐? 된 소리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쌍자음. 그래서 쌍자음이 항상 뭐다? 된 소리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3 가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묶어보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바로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역, 디귿, 비읍 이 세 아이들은 요거는 아까 우리가 좋은 방법,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얘기하면 파, 열, 파열음이 뭐였어? 복습하면 말할 수 있어야 돼.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였어. 그 다음에 지읒 볼까? 지읒은 아까 자 어떤 느낌이었죠? 둘 다 일어나죠. 어떤 거? 막았다가 터뜨렸다가 마찰까지 일으키는. 이걸 우리가 무슨 그렇지. 이걸 우리가 찰음.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 요 시옷은 어디 있었죠? 위치는 잇몸 소리라면 소리 내는 방법으로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이 파열음하고 파찰음은 예사, 된, 거센 다 되는데 요 마찰음, 시옷은 예사 소리와 된 소리도 아닌다. 즉 중요한 거 마찰음은 뭐가 없다? 거센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비음하고 이거 알파예요. 비음하고 유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꼭 중요합니다. 비음과 유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되지 못해요. 오로지 파, 열, 파, 찰, 마찰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마찰도 거센 소리는 존재하지 않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적용 한번 해볼게. 다음 노랫말을 읽고 모음과 자음을 기준에 따라 나눠보자. 그래서 이 비라는 노래, 비가 온다 소록소록 실비가 온다 하얀 은실 사륵사륵 풀면서 온다. 노랫말 같지 않죠? 굉장히 시 같죠? 시.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음 모음을 다 분류를 해봤을 때 모음을 다 모아봤더니 싸그리 모아봤더니 이, 아, 오, 으, 우, 어, 야, 여가 있어서 먼저 가장 첫 번째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고정되어 있어 혹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달라져.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이, 아, 오, 으, 우, 어랑 이중모음 이, 아로 구분을 했대요. 근데 요거 표기가 잘못되어 있죠? 이중모음 이, 아가 어디 있어? 여기 보면 뭐랑 뭐를 써야 돼? 고쳐볼까? 야랑 여랑. 그치? 그 다음에 원순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거 있으니까 어때? 이거는 지금 뭐를 단모음을 또 어때? 기준에 따라 분류 기준에 따라 나뉘었죠? 그럼 분류 기준 한번 다시 써볼까? 여러 번 써봐야 돼. 원순과 평순으로 나누는 건 뭐야? 둥글둥글하게 입술을 오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입술의 모양. 그 다음 고중저 뭔가 높을 고 낮을 저 가운데 중 이거는 혀의 높이. 얘들아 입술 높이 아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 전설 후설 앞전 뒤후. 그럼 앞과 뒤인데 뭐의 앞뒤? 그렇지.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에 따라 나눴을 때 원순모음 오, 우, 평순모음 이, 아, 으, 어. 그 다음 고모음은 키위 제외에 들어가는 게 키랑 위는 여기 없고 그쵸? 으랑 또 금붕 좋아할 때 우. 그래서 이, 으, 우. 그 다음 중모음은 어때? 어랑 오가 있고 마지막 저모음은 아 하나밖에 없네. 얘들아 요렇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하게 되려면 아까 쌤이 꼭 적어둔 단모음 체계표를 머릿속에 꼭 넣어야 돼. 집어 넣어야 돼. 너희들 것으로 만들자. 그 다음 전설모음, 후설모음은 으, 어, 아, 우, 오, 이, 에, 위, 왜인데 후설모음에 들어가는 요 아이들은 우, 으, 아, 오, 어로 5개지만 전설모음은 이 노랫말에서 이 하나밖에 없네. 그치? 자, 그 다음 자음도 마찬가지야. 자음도 잘 추려봤더니 비읍, 기역, 니은, 디귿, 시옷, 리을, 쌍시옷, 히읗, 피읍, 미음으로써 총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10개의 자음을 분류했을 때 파열, 마찰, 파찰이 나온다는 건 어때? 이렇게 나눈다는 건 소리를 내는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했죠. 그래서 마 갖다 터뜨리는 비읍, 디귿, 기역 그쪽에 라인들을 쭉 적은 거고 파찰은 지읒 라인밖에 없어. 지읒, 치읒, 쌍지읒밖에 없는데 없고 마찰음은 스 그리고 얘들아 이거 마찰음에 쌍시옷, 시옷만 기억하면 안 돼. 흐읒, 히읗도 마찰음이야. 알겠지? 그 다음 콧소리 니은, 미음. 그 다음 흐름소리 유민, 리을 있으니까 넣어줘야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지금 모음은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데 자음이 오히려 헷갈리지? 그래서 자음도 쌤이랑 다시 외워보자. 여기 3쪽으로 가서 자음 보면 모음 체계표 밑에다 쓸게. 이것도 항상 기준을 봐야 돼.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나 방법 그리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나뉘었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
소리를 내는, 소리 나는 위치. 몇 가지였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5가지 했어. 입술. 그 다음 잇몸. 순서대로 외워 얘들아. 입천장이었는데 센 입. 그 다음 뒤에 있어 여린 입. 마지막은 목청. 이렇게 나누시고. 그치? 그 다음에 세로축은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에 5가지.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 열. 그 다음 밑에다 좀 써야 돼. 통로를 좁혀서 비비는 마찰. 2개 다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파찰. 이거 3개만 기억하면 안 되죠? 콧소리, 비음. 그 다음에 흘러 공기가 흐를 유음.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세로 축을 선으로 쌤은 조금 똑바르게 그릴게. 잘 안 된다. 한 번 더. 이 정도면 일직선인가? 자, 그리고 여기 3번째 얘들아 살짝 파열과 이 선 사이에 공간을 좀 주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사이에 3번째 소리의 세기. 이걸 다른 말로 소리의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리의 세기 특성에 따라서 예사. 다시 좀 이쁘게 쓸까? 다시 예사 그리고 된 거센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음, 유음은 없다 있어. 그리고 마찰은 예사 된만 있다. 그치?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선을 그려줘. 얘도 어때? 이제 입술, 잇몸, 센 입, 아이고, 여린 입, 목청.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봐봐. 어려운 게 사실은 소리 내는 위치는 너희들이 나중에 좀 잘 외우는 편이거든? 근데 이 소리 내는 방법을 어려워해.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을 선생님은 이 가로축을 좀 외우라고 하거든?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얘들아 같이 바, 다, 가. 그래서 입술 비읍, 잇몸 디귿, 여린 입 기역, 바다가. 그리고 센 입 천장 라인은 하나밖에 없어. 자밖에 없어. 파찰과 센 입 천장 하나밖에 없어. 지읒 라인밖에 없어. 바다가자. 파찰음, 센 입 천장, 지읒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어디로? 마찰. 어디로? 해로 가자. 누구랑? 나의 이쁜 누라 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린 입 천장 특히 이응인 거 기억해줘야 돼. 기역, 이응 같은 위치고 목청은 오로지 뭐가밖에 없다? 히읗밖에 없다. 그래서 친구들 이 이응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응은 여린 입 천장 소리의 비음 라인입니다. 비음. 그리고 어때? 예사된 거센. 선생님 대는 무조건 무슨 자음이 있다 그랬죠? 쌍자음이라고 했죠? 비읍 쌍자음 만들 수 있잖아. 쌍비읍. 디귿도 가능하고 기역도 가능해. 지읒도 가능해. 시옷도 가능해. 그리고 거센 소리도 어때? 프. 비읍이랑 비슷한 프. 디귿이랑 비슷한 트. 기역이랑 비슷한 크. 지읒이랑 비슷한 츠. 이렇게 거센 소리 4개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마찰음에는 거센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끝나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바다가가 파열음 라인, 어디 자 라인은
파찰 라인인데 파찰은 센입천장 파찰 지읒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 마찰은 서해 라인인데 이 서해에 해당하는 이 히읗은 유일하게 목청 소리다. 어디로? 아니, 누구와? 마누라와.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은 비음. 유일하게 흘러 와르르 와르르 리을은 유음이다. 그래서 요 기준에 맞게 또 여러분 소리 내는 위치 5가지 입술, 잇몸, 센입, 여린입, 목청. 방법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그리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 부드러워, 된소리, 강하고 긴장돼, 거센, 거칠고, 커, 요 소리의 세기까지. 선생님이랑 잠체계표 살펴봤고요. 자, 교과서 적용 마지막 17페이지를 봐볼까요? 17페이지에 14 보면 다음 대화에서 이 친구들이 서로 오해가 생겼대. 자, 다시 이 친구 17페이지예요. 좀 기다려줄게. 아이고, 이렇게 1시간 빡세게 하니까 고생이다. 그래도 이렇게 문법 개념 강의를 잘 들어놔야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람태호 화이팅! 자,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오해가 생긴 이유. 야, 며칠 뒤면 수학여행이네. 기대된다. 나도 그래. 가방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나는 여행 가방이 있어서 살 필요는 없는데. 아니, 짐을 미리 챙겨둔다고. 야, 그럼 이 뽀글머리 친구가 잘못 말했잖아. 사둔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다는 마이잖아. 그치? 챙겨둘 때 쓴 건 짐을 뭐하다? 싸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시옷과 쌍시옷의 차이, 이 두 자음으로 어때? 말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했죠. 그래서 외국 학생이 국어의 의문인 시옷, 쌍시옷과 시옷을 구별하지 못해서 요 외국 친구가 소통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의문이 뭐다? 뜻을 구별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꼭 어때? 우리가 말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이 소리를 내야 된다. 발음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생했어요. 이렇게 강의 오래 듣느라 고생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어디를 하면 되는지 알려줄게요. 일단 첫 번째, 요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랑 정리한 요 3쪽에 요 단모음 체계표, 자음 체계표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시면서 요 이쪽하고 3쪽을 정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만약에 난 개념이 좀 자리 잡힌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어디로 바로 넘어가면 되냐면 아까 출판사 문제가 있던 파트가 72쪽이거든요. 그래서 72쪽부터 여기 77쪽까지 72쪽부터 77쪽까지 풀고 선생님이랑 이따가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린 다음 시간에 이제 3-2 통일국어라는 이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공부할 거예요. 그것까지 공부한 후에 우리 1단원 문학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